안녕하세요. 당신을 잠으로 인도하는 자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김병수 선생님의 마음의 사생활이라는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은이 김병수 선생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국정신신체의학계 이사, 한국인지행동치료학계 이사,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사생활, 출판사 인물과 사상사. 프롤로그. 우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산다. 마음은 복잡한 것이 정상이고 복잡해서 쉽게 드러날 수 없다.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약한 마음을 내보였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봐 숨겨야 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만 이상하고 나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불안이 스며들기도 한다. 나만 고장난 사람인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밤하늘의 달은 모양이 매일매일 바뀐다. 누군가는 보름달을 보며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는 초라해진 자기 마음을 초승달에서 찾는다. 또 다른 누군가는 달이 기울었다 차올랐다 하는 것을 보며 인생을 되돌아본다. 그런데 우리는 달의 뒤편을 본 적이 없다. 눈에 보이는 한쪽만 보고 다 본 것처럼 여긴다. 달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단정한다. 달을 다 안다고 착각한다.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는 한 번도 못 보았으면서 달 전체를 보았다고 믿어버린다. 마음을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마음에는 항상 그림자가 생긴다.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가 마음에는 늘 있다. 이것을 달의 이면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마음의 이면을 우리는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사람에 대해, 사람 마음에 대해 다 안다고 착각한다.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 우리가 마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마음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여러 가지 진실이 공존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마음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을 통해 마음에 대해 우리가 믿는 고정관념을 뒤집어 보고 싶었다. 심리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심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마음이라는 달의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것은 아닌지 일깨워주고 싶었다. 마음의 문제에 정답은 없다. 정확한 해법도 없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마음의 작동 원리라는 것은 없다. 같은 현상을 두고 이래저래 말만 많다. 사람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함부로 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보려 해도 달의 이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결코 다 알 수 없다. 그래도 마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끝까지 고민해 보는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음의 이면에 닿을 수는 없겠지만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 2016년 1월 김병수. 자기계발하면 할수록 우울해진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호기심의 영역은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이다.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애인의 고민은 무엇이고, 직장 상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은 언뜻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고 싶기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호기심을 자기 자신을 알고 싶은 욕망에 대한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남들이 어떻게 사나, 남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나 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 생각이 맞나 하는 의문을 풀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 자신과 내 마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눈에 잡히지 않는다. 말로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자기 마음이라도 마찬가지. 흔히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라고 푸념하지만 이건 푸념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깝다. 내가 누구이며 진정 내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남이 뭐라 해도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도 우리는 드물지 않게 본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나에 대해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이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사람 마음을 전공하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자신도 모르는 내면에 숨겨진 진짜 자기를 찾아줄 거라 여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진실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른다. 마음으로 파고들면 우울해진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몇 분간만 자기 손만 뚫어져라 보면 그 위로 개미가 기어가거나 그 아래로 맥박이 뛰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특정한 무엇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기분 나쁘게 느껴지기도 한다. 과도하게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은 소화가 조금만 안 되어도 위암을 걱정하고, 가슴에 미세한 불편감이 있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며 불안해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만 열심히 찾아 먹으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행복해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질병 예방과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훌쩍 넘어서 오소렉시아, 건강한 식습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병 환자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보게 된다. 먹는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전문가에게 물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려 든다. 사소한 먹거리 하나도 그냥 먹지 않고 지나치게 의심한다.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하루를 살아가기 힘들다. 뭐든 지나치게 집중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법이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은 채 자신에게만 몰두하면 나는 한심하고 무능해 라고 자책하게 되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만 눈에 들어온다.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고칠 것과 약점만 파고들게 된다.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결점에 더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진다. 우울증 환자에게 10분 동안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더 심한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인생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잘못된 부분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될 뿐이다. 난 뭐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난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난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오래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가끔은 오래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대단한 통찰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게 되었다거나 나는 절대로 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라거나 마음의 상처는 죽어도 해결 못할 거야 라는 결론이 번쩍 떠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정답이 아니고 서로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에 무거운 짐 하나만 더 늘어날 뿐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든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몰두하면 행복에서는 더 멀어진다. 자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득보다는 실이 많아진다. 외부 대상이 아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아닌 내부에서 생성되는 자기 참조적 정보를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초점적 주의는 부정적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반복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반추적 자기 초점적 주의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재발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다. 우울증 외에도 사회불안, 수행불안, 알코올남용 등의 정신과 질환도 자기 초점적 주의와 관련이 있다. 반대로 행복한 기분은 자기 초점적 주의를 낮춰준다. 뉴욕 대학에서 시행된 연구를 보자. 연구 참여자들에게 행복한 기분이 드는 음악, 기분을 변화시키지 않는 중립적인 음악, 슬픈 기분을 유도하는 음악을 10분간 들려주었다. 음악으로 기분을 변화시킨 뒤에 자기 초점적 주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중립적 기분에서 행복한 기분으로 전환되었을 때 자기 초점적인 생각이 줄어들었다. 중립적 기분에서 슬픈 기분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자기 초점적 생각이 더 많아졌다. 행복한 기분이 되면 자신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가 좋아지고 나면 이전에 고민하던 문제들이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괴로워도 예전처럼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버려둬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예전 같으면 걱정이 되어서 막 매달리던 일이 느긋하게 여겨져서 오히려 이제는 너무 여유를 부리는 거 아닌가 하고 조심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울증이 좋아지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과도한 밀착에서 벗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상담 치료가 아닌 항우울제 치료로 우울증이 나아진 환자들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럴 때마다 우울증 치료 약물의 효과도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심리적 거리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울증 치료의 진짜 목적은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개념화된 자기. 뇌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계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작동을 멈추기는 어렵다.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와 관련된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 생각에 점점 더 속박되어 버린다. 진정으로 원하는 자기 모습, 앞으로 되고자 하는 자기가 아니라 개념화된 자기에 집착하면 심리적 고통이 따라온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가 의식에서 구축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논리를 발달시켜 나간다. 그 결과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와 같은 말로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언어로 규정된 자신이 마치 자기의 전체인 양 착각하고 그 모습을 지키는 데 집착하게 되면 심리적 괴로움에 빠져들게 된다. 나는 이러이러하고 세상은 저러저러하다 라는 확신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고통이 따라온다. 나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야. 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좋은 사람이야.
마치 자기 일을 규정하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이 따라온다. 이렇게 되면 개념화된 자기와 일치하는 것은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겪고도 나는 착해야 해, 나는 친절해야 해 라는 자기 개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더 쥐어짜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개념을 포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나 행동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럴수록 생각과 행동의 유연성은 줄어들고 특정한 자기 개념에만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게 된다. 심리치료 발전 과정에서 제3의 조류의 중심에 있는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개념화된 자기와의 융합을 악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다. 심리적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객관화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마치 자기 전체를 반영하는 것인 양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밀듯 쏟아지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관찰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물러나 자신의 사유를 관찰하도록 생각은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관찰하는 자. 사람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너무 많은 탓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욕마저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유머, 풍자, 패러독스를 활용해 자기 자신을 가볍게 만들어줄 줄 아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다.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중해서 결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가 더 중요하다.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때로는 실수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거부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억지로 바꾸려다 보면 자기 초점적주의의 함정에 또다시 빠져들게 된다. 관찰자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관찰해 보는 거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관찰한다. 생각을 기차라 여기고 다리 위에서 지나가는 기차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보는 것이다. 왜 생겼고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려 들지 말고 그저 관찰하는 거다. 관찰을 하는 자아의 모습을 관찰자 자아라고 부른다. 개념화된 자기가 아니라 관찰자 자아의 힘이 커질수록 심리적으로 여유로워지게 된다. 분석을 요구하는 사회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획일화된 가치는 사라지고 권위와 전통적 규범에만 매달려 살지 않게 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불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 살아가려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줄 모른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고치고 자신도 모르는 숨은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활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어버린다. 나는 누구이고 내 약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자신에 대한 질문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해서 약점을 찾아내고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집중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에 산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게 된다. 성과를 더 올리려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나은 무언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더 찾아내고 혹시 숨겨진 능력은 없을까 하고 쓸데없이 자기 마음속으로만 파고들게 된다. 심지어 누가 보아도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는 속성도 비정상인 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한다. 요즘 신문과 텔레비전에는 심리 전문가가 자주 등장한다.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과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모든 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이를 현상에 대한 과도한 심리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심리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는 않다. 힘든 마음에 괜히 쓸데없는 생각 하나만 더 붙이는 꼴이 되니까. SNS에 몰두하는 것도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SNS에 끊임없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도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게 살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SNS를 많이 할수록 자기 초점적 주의는 또한 높아질 테니 기분은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나치게 분석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람과 삶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어차피 없는 정답이라면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답을 모른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모두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현실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대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순간의 경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헌신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는 존재니까.